만약에 이렇게 헤어핀을 했어.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떤 스트로크를 구사할 수 있을까요? 뭐 올리거나 헤어핀을 하거나 그쵸. 네. 그러니까 요 앞에 아니면 뒤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고 그쵸. 솔리스로 올릴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쵸. 그런 스트로크에 대한 거까지 생각을 해놔야 되는 거네요. 그쵸. 내가 어떻게 쳤으면 상대는 어떤 거밖에 칠 수 없으니까. 그쵸.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네. 네. 네, 자 이번에 또 어떤 어마어마한 꿀팁으로. 자, 서브를 받을 때 리턴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흔히 복식에서는 1에서 5구에서 승부가 난다고 하잖아요. 누가 공격권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으니까 판도가. 이거는 개인적인 성향이지만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처리법과 처리를 한 이후의 동작들에 대해서 조금 살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서비스 리턴을 제일 하기 쉬운 곳이 어딘가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짱코치님은 서비스 리턴을 어디가 제일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지. 방향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뒤에서 백핸드를 하면은 그냥 이렇게 스윙이 나오는 방향? 하지만 어떤 스트로크를 할지 정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서브 받기 전에 맞아요. 정해야 되는데, 동호인분들은 서브 받기 전에 뭘 쳐야 되겠지라는 생각은 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해서 이거를 공략을 했으면 그 다음 상황이 또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근데 일단 서브 오면 치는 게 이제 우선인 것 같아서, 그리고 왔으니까 쳐야 되는데 뭐 하지? 그래서 이제 공이 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잘 들어왔거나 했을 때 당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줄이고자, 상대방이 서비스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을 하나쯤은 하고 있어야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부분들은 가운데 이 서브 넣은 사람의 몸 쪽으로 주는 리턴을 제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헤어핀,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빼는 요 세 종류가 가장 많이 요 범위네요, 요 범위. 그쵸. 네. 어쨌든 복식은 둘이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빨리 움직이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공과 내가 가깝게 있어야 그 대처도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항상 내가 공을 보내는 쪽으로 우선 준비를 해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 앞사람 서브 넣은 사람이 이 공을 같이 받아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뒤에서 준비하는 사람이 뒷사람 바로 뒤에 떨어지기 때문에 받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저 예를 들어 서비스 듣고 저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나간다 그러면 좀 애매하죠? 네. 네. 저기서는 분명히 공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높이 쳐올리거나 커트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 다음 준비 동작이 하고 앞에만 봐주면 되겠죠. 앞사람. 이렇게 올려서 수비를 하거나 네. 아니면 이렇게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붙였는데 붙였으면 앞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을 쳤을 때 상대방이 공을 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스트로크가 가능한지. 만약에 이렇게 헤어핀을 했어.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떤 스트로크를 구사할 수 있을까요? 뭐 올리거나 헤어핀을 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앞에 아니면 뒤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고 그쵸. 솔리스로 올릴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렇죠. 그런 스트로크에 대한 거까지 생각을 해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쳤으면 상대는 어떤 거밖에 칠 수 없으니까. 그렇죠.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길을 막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 앞에 중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일단 중간에 공이 갔을 경우에 하고, 자, 공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이드로 빠지는 볼에 대한 처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려웠어요. 요 공 처리를 하고 나서 항상 치고 나서 항상 내가 보낸 쪽과 가깝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공을 보낸 그 위치가
골반 라인과 일자가 되게끔 준비를 해주시면 예, 움직이는데도 좀 더 편리하고 예, 범위도 조금 더 넓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는 붙이는 건가요? 네, 앞에 헤어핀을 했을 때 자, 지금 전 국가대표 한태일 대표님의 리시브 딱 세 방향. 이렇게 하면은 점수를 바로 획득할 수 있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가끔 시험 나간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그럼 두 번째 방향은 사이드, 예, 사이드 헤어핀. 예. 이쪽으로 그럼 주는 이유는 뭐 어떤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서브를 놓고 나서 빠르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칠 수 있는 공간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대부분 크로스 헤어핀은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직선 헤어핀이나 고급자들은 여기 중간 볼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언더 정도일 텐데 이 써보는 사람이 제가 헤어핀을 했을 때 똑같이 붙인다라고 하면 푸싱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대비를 먼저 해줘야 되는 그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본엔 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네, 그죠. 그냥 내가 헤어핀 짧게 놓고 앞에 붙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붙이기 쉽지 않아요. 네. 이게 뭔가 직접 못 봐도 느껴져. 이 다가오는 느낌이. 그쵸. 네. 그냥 자 치면서 들어가는 바로 거예요. 앞에. 치면서 같이 바로 네. 오면. 그쵸. 네, 같이 크로스 각이 안 나오니까. 그쵸. 네. 크로스 생각하면 요런 거를 할 수가 없는데 제일 쉽게 점수를 딸 수 있는 방법을 놓쳐버리는 거기 때문에 놓고 오면 푸시. 그죠? 그럼 뭐 올리면 사실 또 이것도 파트너가 있으니까. 그쵸. 네. 자, 올렸다라고 하면 여기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죠, 당연히. 다시. 자, 다시 볼게요. 그러면 치고 하고 붙었어. 올리면 다시 같이 나도 빠져줘. 같이. 네. 또 드라이브 치는 걸 또 받아줘야 되는 네. 상황이 여길 생기니까. 보라고 알려줬다고 계속 여기만 계시면. 세 번째. 서브 넣는 사람과 저 뒤에서 준비하시는 선수의 그 사이 공간 있죠. 저는 제일 좋은 이제 중간볼 위치는 요 숏 서비스 라인에서 한 1m 정도 떨어진 부분, 한 요 정도가 제일 좋은 코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서브 넣는 사람도 뒤로 나가면서 쳐야 되는 부분인 거고, 네. 앞 사람도 많이. 멀리 뛰어와야 되는 네. 부분인 거고. 짧은 리턴을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앞발을 사용해서 앞으로 이렇게 전진을 하거든요. 보통은 오른발을 사용하는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거에 뭐 이유나 장단점이 있나요? 오른발을 이용해서 나가면 네트랑 너무 가깝게 붙기 때문에 그 다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네트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공이 엄청 빠르게 느껴지잖아요. 중간볼이나 드라이브성으로 왔을 때 처리가 쉽지 않아서 근데 이제 왼발을 사용했을 경우에 하고 왼발 있는 데서만 준비를 해줘도 그만큼 체감상 거리는 네. 그렇게 공이 빠르다 느껴지진 않거든요. 달려들 필요 없이 발의 방향으로 이용해서. 네, 그쵸. 그럼 왼발을 사용했을 때 좀 주의할 점도 있나요? 왼발을 사용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오른발로 밀어줘야 왼발이 튕겨 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왼발을 사용하라고 했다고 해서 왼발을 쭉 너무 뻗어버리면 그 다음 준비는 힘든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짧게 움직이면서 팔을 뻗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트에서 조금이라도 가깝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른발을 사용할 때는 상대방이 서브가 뜨거나 내가 확실하게 공격을 해서 이번 포인트 먹어야겠다 생각이 과감하게 들었을 잘 때 들어갈 때요? 그쵸. 그럴 때는 오른발을 사용해가지고 네, 뭐 넣을까요? 이런 식으로 네트 처음부터 앞에서 맘먹고. 그쵸. 하지만 우리는 롱서브도 있다라는 거를 좀 그러면은 처음에 어떤 리시브를 할지 생각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네요. 그럼요. 맨 처음에 내가 준비를 했을 때 이번에는 어떤 공을 쳐야 되겠다라는 상황에 따라서 왼발이 움직이고 오른발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요. 그 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서브 처리 어디든 하든 그 다음 동작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준비를 할 때 백핸드를 잡아야 돼요? 포핸드를 잡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서브가 대부분 요 가운데쯤으로 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오른쪽은
포핸드가 아닌 백핸드 위주로 좀 많이 잡아주시면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하고 있으면 네. 만약에 이 왼쪽으로 공이 왔을 때 각이 안 나오네요. 그쵸. 치기 어렵게 네. 커트가 되겠죠. 그죠. 항상 나랑 가까운 쪽에서 공을 좀 편리하게 칠 수 있는 그립법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그립을 바꿔주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언더나 아니면 헤어핀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리를 할 수 있는 갑자기 왔을 경우. 네네네. 물론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순간적으로 바꿔서 나가면 되지만 네. 근데 모르고 있다 갑자기 왔다. 그럼 백을 잡은 상태에서도 포핸드 칠 수 있거든요. 내가 준비된 이 그립에서 이걸 활용해서. 그쵸. 네. 그냥 오. 라켓만 요것도 약간 꿀팁인 몇만. 것 같아요. 오히려 전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걸 활용해서 기술을 만들어주는. 그쵸. 어쨌든 힘을 들여서 강하게 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립법이 조금 잘못됐더라도 순간적으로 판단하에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면만 같이 만들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고 네. 뭐 기공 같은 경우 네네. 받았을 때 긴 공은 그러면 뒤에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둘이서 하는 운동이잖아요. 이 로테이션이라는 부분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건데 대부분 동호인분들이 니공 내공 아 맞아요. 이렇게 나누셔가지고 근데 우리는 같이 한 코트에서 같이 파트너로서 합을 맞추는 네. 운동이기 때문에 니공 내공을 따지는 순간 그 팀은 그쵸.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쏠렸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부분을 뒤에서 그쵸. 채워주고 네네. 또 너무 깊은 공 같은 경우는 이게 뒤 사람이 치기 어렵지만 상대방이 잘한 것도 있잖아요. 그쵸. 내가 스트로크를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 스트로크에 대한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정확성 훈련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대 젊은 친구들은 멋있게 치려고 막 힘 정확하게 칠 수 있다라고 하면 조금 더 훨씬 더 좋은 기량을 좀 보일 것 같고 그러면 습관이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스트로크를 하게 되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그런 힘과 그런 라켓 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쳐야 돼요 해도 그 사람은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안 되고 다른 방법으로 또 할 수 있는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기본기를 좀 열심히 하시다 보면 나만의 스윙들이 나오니까 아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배우려면 결국에는 이 유튜브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레슨을 받으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걸 교정을 해야 되고 그쵸. 그 레슨을 받으실 때는 딱 플레이 어플을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레슨 신청을 하시면 돼요 이제. 네 아시겠죠?